1994년 가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건 그해 여름부터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계단을 오르실 때면 중간에 멈춰 서서 숨을 고르셔야 했고 저녁 설거지를 하실 때도 싱크대에 몸을 기댄 채 쉬어가시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아프셨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원래 이래 걱정하지 말라고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23까지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모릅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특별한 병은 아니지만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시네요. 스트레스와 과로가 겹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약을 드셨지만 한 달이 지나도 나아지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입영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11월 15일 입영.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군대에 가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합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가 더 힘들어지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뭔가 해드려야 하는데 그날 밤 외할머니한테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몸이 많이 아프셨는데 외할아버지가 산삼을 구해다 드셨더니 거짓말처럼 좋아지셨다는 이야기. 그때는 그냥 옛날 이야기려니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삼을 구할 수 있을까? 다음날 아침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에는 산삼 관련 책이 별로 없었거든요. 인터넷이라는 게 있긴 했지만 1994년 당시에는 거의 쓸모가 없었습니다. PC통신 하이텔이나 천리안에 접속해봤자 산삼 정보 같은 건 없었습니다. 결국 책을 뒤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서관 3층 농악 서가에 갔습니다. 한국의 약초 산삼의 모든 것, 10만위의 세계, 약용식물 도감, 산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을 모조리 찾아냈습니다. 10권도 넘었습니다. 빈 책상에 앉아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볼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권씩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산삼 감별과 채취기법이라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산삼의 자생 조건, 방향은 북동양 경사면 70%, 고도는 산해 58부 능선, 수종은 침엽수와 화렵수 2대8, 계곡 물소리 들리는 곳, 70% 정도 차광지대, 공생식물은 산고사리, 오가피, 엄나무.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왜 이런 조건이 필요한지도 적어두었습니다. 둘째 날, 한국 산삼의 생태와 분포라는 논문집을 발견했습니다. 대학원생들이 쓴 논문이었는데 지역별 산삼 발견 사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원도 인제, 평창, 정선, 경북 봉화, 울진, 영주, 전북, 무주, 장수. 영주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갓집이 영주 풍기였거든요. 경북 영주시 소백산 일대는 전통적인 산삼 자생지로 특히 비로봉에서 연화봉으로 이어지는 해발천에서 1200m 지대의 북동양 사면에서 천종산삼 발견 사례가 많다. 이 지역은 침엽수 소나무, 전나무와 화렵수 참나무, 피나무, 박달나무가 적절히 혼재되어 있으며 계곡수가 풍부하여 산삼 생육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이 부분을 통째로 베껴 적었습니다. 셋째 날, 10만위의 경험담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강원도에서 50년 동안 산삼을 캔 노인의 구술 기록이었습니다. 산삼은 혼자 자라지 않는다. 반드시 신호가 있다. 큰 바위 옆, 고목나무 근처, 특히 박달나무와 피나무 아래를 살펴라. 산고사리가 듬성듬성 자라는 곳, 나무 밑둥에 이끼가 적당히 낀 곳, 그런 곳에 산삼이 있다. 비온 다음 날은 피해라. 흙이 질척거려서 찾기 어렵다. 맑은 날 새벽에 출발해서 오전 중에 찾는 게 가장 좋다. 산삼을 캘 때는 절대 호미를 쓰지 마라. 손으로만 파야 한다. 뿌리가 조금이라도 상하면 약효가 떨어진다. 하나하나 적어나갔습니다. 넷째 날, 한국의 약용식물에서 산삼의 생장 특성을 공부했습니다. 산삼은 1년에 약 1cm씩 뿌리를 내린다. 15cm까지 내려가면 더 이상 수직으로 자라지 못하고 수평 방향으로 눕는다. 뇌두의 마디는 1년에 한 개씩 생긴다. 다만 환경이 나쁘면 휴면기에 들어가므로 마디 수보다 실제 나이가 많을 수 있다. 산삼은 직사광선을 받으면 잎이 시든다. 하지만 햇빛이 너무 없으면 광합성을 못해 자라지 못한다. 그래서 혼요림이 중요하다. 침엽수는 겨울에도 그늘을 만들고 화렵수는 여름에 그늘을 만든다. 1년 내내 적당한 광량을 유지하려면 침엽수와 화렵수의 비율이 2대8. 이 비율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과학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소백산의 식생과 생태라는 지역 연구소를 찾아냈습니다. 영주시에서 발간한 책이었습니다. 소백산 비로봉 동쪽 사면은 피나무, 박달나무, 물푸레나무, 참나무류가 우점하는 낙엽화렵수림이 발달해 있다. 해발 900m 이상 지역에는 소나무와 전나무가 섞여 자라며 특히 해발천에서 1200m 구간은 혼요림이 잘 발달되어 있다. 지도도 그려봤습니다. 비로봉, 연화봉, 국망봉. 어느 계곡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야 하는지. 여섯째 날, 산삼 감정과 효능이라는 한의학 서적을 읽었습니다. 천종산삼은 사람의 손을 전혀 타지 않은 야생산삼을 말한다. 지종산삼은 천종산삼의 씨가 떨어져 자연 발화한 것이다. 인종산삼은 사람이 씨를 뿌린 것으로 산양삼이라고도 한다. 산삼의 약효는 크기가 아니라 나이에 비례한다. 20년생 10g 산삼이 10년생 30g 산삼보다 약효가 강하다. 일곱째 날, 지금까지 적어둔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A사 용지로 20장이 넘었습니다. 조건, 지형, 식생, 채취법, 보관법.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목표 어머니를 위한 산삼 채취 장소 경북 영주 소백산 비로봉 동쪽 사면 시기 10월 중순 늦가 산삼 채취 적기 준비물 배낭, 물통, 도시락, 나침반, 비닐봉지, 붓, 신문지 주의사항 호미 사용 금지, 손으로만 채취,
뿌리 손상 방지. 노트를 덮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외삼촌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빨간 공중전화에서 10원짜리 동전을 여러 개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삼촌 저예요. 우리 조카. 무슨 일이야? 삼촌 다음 주말에 갈게요.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산삼을 찾아보려고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외삼촌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산삼? 너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니가 요즘 많이 안 좋으세요. 제가 11월에 군대 가거든요. 가기 전에 뭔가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래도 산삼은 얘야 그게 말처럼 쉽나? 평생 산에 다니는 10만이들도 몇 번 못 캐는 게 산삼이야. 알아요.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책도 10권 넘게 읽었고 메모도 다 해뒀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외삼촌이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 마음은 알겠는데. 알았다. 와라. 근데 기대는 하지마. 정 안 되면 내가 산양삼이라도 하나 구해줄게. 고맙습니다. 삼촌.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1994년 10월 15일 토요일 새벽 4시 전주에서 영주행 시외버스에 올랐습니다. 배낭 안에는 준비한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한 주 동안 정리한 메모 노트도 함께. 버스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메모 노트를 꺼내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새벽 6시 영주에 도착했습니다. 외삼촌이 버스터미널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왔구나. 삼촌, 많이 피곤하겠다. 집에 가서 아침 먹고 출발하자. 외삼촌 댁에서 된장찌개와 밥을 먹었습니다. 외삼촌이 물으셨습니다. 진짜 산삼 찾을 자신 있어? 모르겠어요. 근데 해봐야죠. 외삼촌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해보자. 근데 오늘 날씨가 좀. 창밖을 보니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외삼촌의 픽업트럭을 타고 소백산 자락으로 향했습니다. 피포장 산길을 1시간쯤 달렸습니다. 길이 점점 좁아지고 경사도 가팔라졌습니다. 차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곳에서 멈췄습니다. 해발 700m 지점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걸어야 해. 배낭을 메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외삼촌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1시간, 2시간. 숲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이슬비였는데 점점 굵어지더니 제법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기예보에서 오후에 온다고 했는데 외삼촌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비 오면 산삼 찾기 힘들어. 흙도 질척거리고 시야도 안 좋고 위험하기까지 해. 오늘은 포기하고 내일 다시 오자. 삼촌 그래도 안 돼. 산은 위험해. 특히 비 오는 산은 더 위험하고. 결국 되돌아 내려왔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외삼촌 댁에 돌아왔을 때 저는 너무 허탈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했는데 첫날부터 실패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외삼촌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냥 내가 산양삼 하나 구해줄게. 아는 형님이 좋은 거 가지고 계시거든. 20년 된 산양삼인데 효과는 산삼이랑 비슷하다고 해. 그거 사서 내 어머니한테 드리면 되잖아. 고맙지만요 삼촌. 제가 직접 찾아보고 싶어요. 제 손으로 캐서 드리고 싶다고요. 얘가 정말. 그래 알았어. 근데 내일 날씨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요일 새벽 커튼을 열고 창밖을 봤습니다. 맑았습니다. 별이 보일 정도로 하늘이 깨끗했습니다. 새벽 5시 반 다시 출발했습니다. 외삼촌도 이번에는 끝까지 같이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어제 간 곳은 비 때문에 질척거릴 거야. 다른 쪽으로 가자. 외삼촌이 어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비로봉 동쪽 계곡 쪽이었습니다. 여기는 어제 비가 덜 왔어. 지형도 너가 말한 조건이랑 잘 맞고. 해발 800m 지점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이 시간을 걸었습니다. 숲은 깊었고 공기는 맑았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외삼촌이 멈춰 섰습니다. 여기부터는 너 혼자 다녀라. 네? 왜요? 산삼은 운이야. 두 사람이 같이 다녀봤자 별로 의미 없어. 나는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저녁 6시까지 돌아와. 알았지? 네. 무리하지 마. 정 못 찾으면 그냥 와. 내가 사주겠다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혼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배낭에서 메모 노트를 꺼냈습니다.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북동쪽을 가리켰습니다. 그쪽으로 걸었습니다. 계곡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을 살폈습니다. 소나무, 참나무, 피나무, 침엽수와 화렵수가 섞여 있었습니다. 대충 비율을 가늠해보니 3대 7 정도였습니다. 좋은 신호였습니다. 경사를 확인했습니다. 완만했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져봤습니다. 부드럽고 촉촉했습니다. 부식토였습니다. 나무 밑둥을 보니 이끼가 약간 껴있었습니다. 습도가 적당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노트를 다시 봤습니다. 침엽수 대 화렵수 2대8 계곡 물소리 부식토 이끼. 조건이 맞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산고사리 군락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큰 바위, 고목나무, 피나무.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3시간째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오늘도 못 찾는 건 아닐까? 불안이 스쳤습니다. 4시간째 작은 계곡을 발견했습니다. 물소리가 맑았습니다. 계곡 양쪽을 살펴봤습니다. 북동쪽 사면이었습니다.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산란광이었습니다. 여기다. 천천히 비탈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팍달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큰 바위. 바위 그늘 아래에 뭔가 보였습니다. 잎이었습니다. 손바닥 모양의 잎. 5갈래. 잎자루가 5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산삼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여러 번 했습니다. 배낭에서 메모 노트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호미 사용 금지. 손으로만. 천천히. 손으로
흙을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줄기 주변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뇌두가 드러났습니다. 층층이 쌓인 마디 하나씩 세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18개. 18년생이었습니다. 더 깊이 팠습니다. 뿌리가 나타났습니다. 가지가 4-5개 뻗어 있었고 지근이 촉촉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는 한 25g쯤 됐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해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2m쯤 떨어진 곳에 작은 잎이 또 있었습니다. 자삼이었습니다. 9년생. 8g쯤. 5m 더 가니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번 건 더 컸습니다. 20개가 넘는 뇌두마디. 20년생 이상. 30g쯤 됐습니다. 새 뿌리였습니다. 배낭에서 붓을 꺼내 흙을 조심스럽게 털어냈습니다. 메모 노트에 적힌 대로 신문지를 물에 적셔서 뿌리를 하나하나 감쌌습니다.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배낭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일어나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게 말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데 저 멀리 큰 참나무 밑에 갈색 버섯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송이버섯이었습니다. 5개나 됐습니다. 조심스럽게 땄습니다. 조금 더 가니 썩은 나무 그루터기에 능이버섯이 붙어 있었습니다. 향이 좋았습니다. 이것도 채취했습니다.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데 큰 바위 절벽이 보였습니다. 바위 중턱에 하얀 버섯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기버섯이었습니다. 5m쯤 올라가야 했습니다. 배낭을 내려놓고 바위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손과 발을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홈을 찾아가며 올라갔습니다. 서기버섯을 떼어냈습니다.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오후 5시 반 외삼촌이 계신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왔냐? 어떻게 됐어? 아무 말 없이 배낭을 내려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신문지를 펼쳤습니다. 산삼새 뿌리가 나타났습니다. 외삼촌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외삼촌이 산삼을 집어들어 살펴보셨습니다. 뇌두를 세어보셨습니다. 18년, 9년, 20년. 야, 이거 진짜 산삼이야. 천종산삼이고. 너 어떻게 찾은 거야? 일주일 동안 공부했잖아요. 책에 다 나와 있었어요. 외삼촌이 웃으셨습니다. 책으로 공부해서 진짜 산삼을 찾다니. 대단하다 진짜. 송이와 능이, 서기까지 꺼내자 외삼촌이 더 놀라셨습니다. 야, 너 오늘 산신령 만났구나.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전주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릴게요. 어머니가 보자기를 펼치셨습니다. 산삼새 뿌리, 송이버섯, 능이버섯, 서기버섯. 이게 뭐니? 산삼이요. 제가 직접 했어요. 영주 소백산에서. 어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산삼을 내가? 어떻게? 일주일 동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주말에 가서 찾았어요.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 주고 산 거지? 이게 얼마인데? 아니에요. 진짜 제가 캤어요. 첫날은 비와서 실패했지만 둘째 날 다시 가서 찾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아들. 군대 가기 전에 이런 걸. 괜찮아요. 건강하셔야 제가 군대 갔다 와서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날부터 어머니는 산삼을 다려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20년생을 얇게 썰어 물에 달였습니다.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송이와 능이는 끓여드렸고 서기는 말려서 차로 우려 드셨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어머니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좀 괜찮은 것 같아. 계단도 예전보다 수월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어머니는 확실히 좋아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힘들어하시던 모습이 사라졌고 표정도 밝아지셨고 웃음소리도 예전처럼 크고 경쾌해졌습니다. 11월 15일 입영일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 군대 다녀올게요. 그래 건강히 다녀와.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산삼 효과 있죠? 응. 아들 마음이 더 약이 된 것 같아.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군대에서 2년 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계속 건강하셨습니다. 편지에서 요즘 정말 괜찮다. 내가 캐다 준 산삼 덕분인가 바라고 쓰셨습니다. 제대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응, 내 덕분이야.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합니다. 1994년 가을, 도서관에서 보낸 일주일, 비 내리던 첫째 날의 실패, 둘째 날 아침의 맑은 하늘, 그리고 박달나무 그늘 아래에서 발견한 산삼. 산삼을 찾는 건 과학이었습니다. 북동향 혼혈임, 계곡 물소리, 습도, 공생식물. 조건을 알고 있으면 확률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산삼을 캐러 산에 오르게 만드는 건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마음이 저를 도서관으로 이끌었고 소백산으로 이끌었고 첫날 실패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산삼은 느리게 자랍니다. 1년에 1cm씩. 20년이 걸려야 겨우 30g. 그렇게 느리게 조용히 산 깊은 곳에서 혼자 자랍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느리지만 깊게,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제가 자라는 동안 늘 그 자리에 있어 주셨습니다. 소백산 어딘가에는 아직도 산삼이 자라고 있을 겁니다. 북동향 경사면 혼혈임 그늘 아래 계곡 물소리 들리는 곳에서 누군가의 사랑을 기다리면서